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9월 17일 JBCN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 10일 용인시의 막말 원정 시위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유영삼 평택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삭발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상생협력 상수원 보존지역에 관한 연구 용역비가 평택시의회 예산심사에 통과되면서 이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평택시의회, 평택환경시민연합과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리고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0일 용인 원정시위에 대한 항의 표시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결의를 위해 삭발식을 단행한 지 6일 만입니다. 상생협력 상수원 보존지역에 대한 연구 용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겁니다. 손우영 회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가 수지를 빙자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관계자 이 수도과에서 그 진해천을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무능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데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는데 동의를 해줬습니다. 경기도에. 그 깊은 속내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상수원 보호구역 유천 진해천을 해제시킨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회에서 연구용역에 동의함에 따라 연구용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대책 없는 연구용역 결과에 엄청난 문제 발생 시 과연 시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급한 추경예산 집행기간에 평택시 입장 사전 대책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어진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수원 보호구역 상생협력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반대는 이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심사에 대해 유영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발언석에 선 유 의원은 상생협력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관계자와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심사에 통과된 용역비 1억 2천여만 원을 삭감해달라며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주관 3개 시군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20% 1억 2천만 원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과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삭감하고자 합니다. 관계자분들과 시민단체분들, 우리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함께 상생 방안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유 의원은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얼마든지 2개월 후든지 3개월 후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용인시에서는 평택시장, 공재강 시장과 평택 시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무릎 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유 의원의 수정안에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상수원 보호구역 상생협력 발전 방안 연구 용역비는 최종 삭감됐습니다. 제적 의원 16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9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유영삼 의원님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관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시의회는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평택시 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평택시의회에 이어 안성시의회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의원은 이날 자유 발언을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당국이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안성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지수 의원의 자유 발언. 김 의원은 작정한 듯 시작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또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안성시 회계 질서는 그야말로 지뢰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안성시 공유재산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땅을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된 토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매입한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노란 선이 장렬에 의결한 토지이나 집행부에서는 빨간색 표시 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부지였거나 쟁점화 되는 사업이어서 의회에서 끝까지 이를 승인시키지 않는다면 매입한 토지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예산에 대한 불법 전용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공공근로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몰래 썼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사업을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다른 부서의 돈을 임의적으로 가져와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번엔 강도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안성시가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물쓰듯이 돈을 쓰고 있고 심지어 안성천 교량정비 예산의 경우는 2배로 부풀려 사용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선 편법 행정이 뒤따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안성천 교량정비 사업의 경우 본 예산에 이미 성립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억이었던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2배로 늘어나 있었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 보강이던 사업 내용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 사업으로 바뀌는 등 의회 승인 당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안법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고 이날 김 의원의 자유 발언 내용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습니다. 징계심사소위는 만장일치로 제명에 동의했고 전체 회의에서도 제적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내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할 경우 심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제명안이 처리될 경우 이는 36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 제명 결정이고 윤리 문제에 따른 첫 제명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제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권역 시장 군수 8명과의 간담회에서 경기 동북권역의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합리화뿐 아니라 규제를 피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이어 규제 합리화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 조학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등 경기 동북권역 8개 시장 군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건의된 22개의 지역 현안 중 정찬민 용인시장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향후 경기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15 휴먼시티 수원 건강박람회가 오는 19일 광교 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건강박람회는 감염병 제로, 건강 으뜸 도시라는 주제로 지역 내 37개 의료기관과 보건단체가 참여합니다. 행사에는 건강검진관과 건강 브레인 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며
골밀도와 흉부 X선 등 검진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광교 호수공원을 걷는 건강 걷기 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선선하고 바람도 좋아서 산책과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위해서 자외선이 강한 한낮을 피해서 가을볕을 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가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